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7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를 쓴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옛날 제가 하던 얘기, 익수 아저씨 건도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글로 써서 시로 만들어줘서 익수 아저씨가 나왔고요. 올 봄에 벚꽃이 하도 만발하길래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을 쓴 건데 시처럼 됐어요. 그게 뭐냐? 꽃 피는 나무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 줄 알았다. 꽃이라고는 봉숭아, 채송화, 분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는 나무라고는 솔방울 다닥다닥 붙어있는 고달픈 키 작은 소나무와 신장로 따라 심겨져 있는 미리나무와 플라타나스, 아주 가끔 동네 한가운데 정자나무가 있었을 뿐이었다. 나무가 없었으니 나무에 꽃이 핀다는 걸 알 리가 없었다. 4월이 되니 천지에 매화 목련 개나리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이 되어 나무에 꽃이 피기까지 우리 부모님들과 형님 누나들 우리들이 몸을 갈아 걸음이 되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보다 더 아름다운 내 나라의 나무에 피는 봄꽃들을 보면서 또다시 나무에 꽃이 피지 않을까봐 밤새 조마조마하는 꿈을 꾸다가 걱정스런 아침을 맞는다. 지금 자라는 젊은이들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마 우리 세대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무에 꽃이 피는 사실은 지금이니까 알기는 아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풀 같은 데서만 꽃이 피는 줄 알았지 나무에 꽃이 피나? 하는 생각을 저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저도 했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어렸을 때는 나무라고는 솔방울 다닥다닥 붙어있는 키 작은 소나무. 제가 소나무를 연상을 하면 머리에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솔방울이 아니라 뭐겠어요 우리 때는? 송충이였어. 이거 송충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그냥 솔방울이라고만 했는데 송충이가 다닥다닥 정말로 막 송충이 무지무지하게 징그러워요. 세상에 징그러워도 이렇게 징그러운 것이 있을까? 지금은 송충이 거의 구경 못하죠? 옛날에는 송충이가 막 손가락만한 송충이가 그것도 색깔도 울긋불긋하고 송충이 한번 쏘이면 아프기는 얼마나 아파요. 송충이 우리 한 바퀴씩 잡았어요.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 면사무소에서 면민들이 송충이를 잡아오라고 이제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송충이를 잡아가지고 면사무소에다가 파묻는데 그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하고 똑같아요. 단백질 썩는 냄새니까. 우리 집하고 면사무소하고 가까워서 지금 생각만 해도 그 옆에 면사무소에 우물 있는 걸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걸 기르다 마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나무, 송충이. 어렸을 때 나무라고는 송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소나무하고 신장로 따라서 신장로 여기에 붙어있는 스토리도 많아요. 비포장도로 했었죠. 지금은 뭐 지방도 국도 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그 모든 사람들이 출력이라는 걸 나가서 출력 가서 신장로에 자갈을 갖다가 폐인대 이런 데 전부 자갈을 붓는 부역을 나갔었어요. 근데 그 옆에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플라타나스하고 미루나무 지금 요새는 거의 볼 수가 없죠. 미루나무가 수명이 짧은 것 같아요. 플라타나스는 아직도 여전히 도시의 가로수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미루나무는 그걸로 성냥개비를 만든다고 하든가 그랬을 거예요. 미루나무로 신장로에 얽혀있는 거 비포장도로 버스 지나가는데 옆에 가다가 버스 밖에 돌멩이가 탁 튀어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서천 판교라는 동네에서 대전까지 가는 입학시험 보러 가는데 몇 시간 걸렸느냐? 버스 타고 5시간 반 걸렸어요. 90km. 지금은 1시간 반이면 가요.
백마강을 배 타고 건너갔어요. 빠지선이라고 해서 거기에 버스를 싣고 건너서 갔어요. 백제교가 생겨서 그 다음에는 백마강을 그냥 건너갔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무에서 꽃이 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랐다, 그런 얘기예요. 나무가 없어서. 지금은 어때요? 젊은 애들 보고, 우리 사위 보고, 야, 저 산에 나무가 저렇게 많지 그랬더니, 아, 산에 나무가 많은 거 당연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나무가 없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속리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문장대에서 경상도 쪽을 바라보니까 산에 드문드문 키 작은 소나무만 있고 산이 뻘겠어요. 지금은 우리 배 물릴까봐 산에 못 들어가요. 정글보다도 나무가 더 많죠. 4월이 되니 천지에 매와 목련, 개나리,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올해 벚꽃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이 되어 나무에 꽃이 피기까지 우리 부모님들과 형님, 누나들, 우리들이 몸을 갈아 걸음이 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까지, 한류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퍼지기까지 그냥 된 것 같지만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서쪽 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류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지금 이 아름다운 강산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짧게는 우리 부모님들과 형님과 누나들,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5,000년 동안 이어온 그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몸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한류로 나타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해서 한류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모든 결과는, 어떠한 것의 결과는 그 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아주 곱디 고운 문화가 한류로 지금 나타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먹을 거 안 먹고, 우리 식량 자급률이 지금 현재 몇 프로냐면 25%예요. 75%는 해외에서 수입한 식량으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 식량 자급률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쌀도 없고 보릿고개도 있고 먹을 거 없고 옷도 다 터져서, 우리 어머니들 옷 대적삼 같은 거 입으면 그게 다 달아가지고 우리 엄마들 저퉁이가 겉으로 퉁퉁 튀어나오는 옷을 입었어요. 아저씨들은 여름 속옷이 없어가지고, 그게 멋있는 게 아니고 시원해서가 아니고 옷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들은 학교에 갈 때 옷이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추워서 교실 바닥이 일제시대처럼 했어가지고, 이 교실이 있으면 교실 바깥에 여기 창문이 있고, 일제시대처럼 여기 판자를 재가지고 까만 판자에다 까만 걸 칠해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겨울이면 햇빛조인이라고 이렇게 붙어서 옆에서 정정정 되면서 있어요. 햇빛이 따뜻하면 옆에 애를 이렇게 쳐다보면 이가 따뜻하니까 나와가지고 설설설설 기어다니고 이랬어요. 58년도에 가뭄이 많이 들었어요. 4~5살 됐을 때인데, 제가 무궁화 잎사귀를 따러 간 적이 있었고, 또 배고프니까 논에 거름이 없으니까 자운형을 많이 심었어요. 그죠? 자운형도 많이 심고, 또 독사풀이 많이 났었어요. 독사풀이 가시가 익으면, 독사풀이 익으면 거기에 씨를 훑어다 죽을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이 됐다, 이게. 제가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보다 더 아름다운 내 나라. 제가 1983년도에 로마에 가서 바티칸 제국의 그 시티에 가서 다른 거 많은 거 봤지만, 미켈란젤로의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 아름다우냐면 천사가 빨개 벗고 곧 내려와서 나하고 뽀뽀를 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관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일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어디 여행, 외국 가서 여행 가는 거 하나도 안 좋아요. 그 바티칸 시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피렌체에 가서 또 그 건물들도 보고 뭐 가죽 공예 같은 것들 보고, 베로나에 가서 대리석 깎는 것도 구경하고, 베네치아에 가서 그 아름다운 수상 도시를 보고 카누도 타보고, 그 뒤에 스위스에 가서 수없이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도 전혀 감흥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왜 일어나지 않았느냐? 미켈란젤로의 천정벽화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을 구경을 했는데도 그 그림보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 정말 있으니, 그게 어디다?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여기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보다 더 아름다운 내 나라의 나무에 피는 봄꽃들을 보면서, 여기서 내 나무에 피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봄꽃만 있는 것 같지만 천지창조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은 관광지가 있어서 군데군데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째로 전체가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저는 인공물이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자연 자체가, 우리 어렸을 때 거지 같은 나라에 맨 헐벗은 산에 맨 좀도둑만 많이 있고, 동네 가면 맨 어른들 술만 먹고 주정하고 그러는데, 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뭔가 어렸을 때 이상하다고 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보니 사람들은 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니 뭐 어디 별 군데를 얘기하는데, 저는요 지구상에서 내 거라 더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최고 아름다운 것이 한려수도예요. 바다도 아닌 것이, 호수도 아닌 것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까? 제가 78년도에 여수에 있을 때는 엔저를 타고 여수에서 삼천포를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여수에서부터 부산까지 한려수도를 엔제로를 타고 가는 그 기분이야말로 지금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도 오줌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을 그것밖에 못하겠어요. 내가 무식해서. 오줌 나올 것 같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뭐냐, 또다시 나무에 꽃이 피지 않을까봐,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밤새 조마조마하는 꿈을 꾸다가 걱정스러운 아침을 맞는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다 서론이고, 또다시 꽃이 피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꽃이 피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거의 다 와 있다. 우리나라가 망할 때가 다 왔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지. 지금 우리는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백도씨가 끓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내 것만 챙기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특히 좀 산다는 놈들, 배운 놈들이 저 손에 날까봐 주댕이 꽉 다물고 있단 말이죠. 어떤 놈은, 아니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잘해서 연임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너 경강규실 교장은 건강 얘기나 하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댓글을 다는 정신 나간 미친 자가 있어요. 건강관리 아무리 하면 뭐예요. 나라가 망하면, 공산화가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최고 큰 문제인데, 자유를 잃으면 죽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북한에 가서 살아, 뭐더러 이 나라에서 살아, 이 개만도 못한 것들아. 여러분 집 안 뺏길 것 같지? 에이, 내 집이니까, 내 거 집값 올라가니까 좋다고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90%는 전 재산이라고 한 거, 평생 일해서 남은 것이 집 한 채예요. 맞아요, 틀려요. 집 한 채 외에 여러분 돈 몇 푼이나 갖고 있어. 그것을 빨갱이들이 순식간에 다
뺏어요. 뺏는 거 지금 뺏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내가 뺏는 방법 알려줄까? 그 사람들은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지금 뺏는 작업하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한 지 오래됐어요. 토지 공개념이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로 가자. 네 재산 내가 다 뺏겠다.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게 현 집권당이에요. 그걸 모르고 앉아 있어? 여러분 전 재산인 집을 어떻게 뺐는지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안 대고 코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 보유세를 왕창 올리면 돈 있어요? 겨우 재산이라고 한 집 한 채 있는데 보유세 뭘로 낼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집 내놔야 돼요. 그래서 내놓으면 정부에서 다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해서 집 뺏는 거요. 내 건 안 뺏길 것 같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거 다 뺏겨요. 저기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목사만 종말이 온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종말이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형을 감옥에 가둔 것은 형이 부모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미루어서 지금 나무에 꽃이 피기까지 우리가 5,000년 동안 해서 처음으로 나무에 꽃이 폈어요. 5,000년 만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말아먹겠다고? 얼마나 더 속아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더 속아야 돼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라가 망한 사실을 몰라요? 국방부 장관을 방위 출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국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전방에 있는 군대를 75%를 남는다고 철수시킨다는 얘기예요. 총 대신 경비를 3단봉으로 쓰자고 하는 게 이게 나라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재산을 아직도 안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무조건 천국 중에 천국이에요. 현재까지는. 왜 천국이냐? 제가 단연코 제가 분명 인류 역사상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의사라는 데는 일단 제 스스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제 눈에 보이기에는 옳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길로 찾아왔더니 의과대학을 안 나오고도 이런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보는 눈도 정확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목숨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릴래요? 6.3 선거 그래도 잘 해야 돼요. 저보고 뭐? 극우? 나는 극우 표현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잘하면 민주당으로 가지 우익이 잘못하면 여기 안 찍죠. 그런데 민주당 찍으면 공산화 다 돼요. 거기 민주당에는 전부 빨갱이들만 있는데요. 나보고 뭐라고 할 사람 제 눈이 정확해요. 대한민국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태평해. 왜 이렇게 태평한지 모르겠어. 제 눈에는요, 낙동강까지 다 6.25 때 밀려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서 캐바레에 있는 사람, 남녀들하고 똑같이 보여요. 정신 못 차려서.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캐바레에 가서 춤추고 앉아 있어요. 그때 캐바레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6.3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부정선거 지금 척결 못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 보나마나예요. 부정하는데 무슨 수로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국힘당을 찍어야 된다. 국힘당을 찍어야 돼요. 찍어도 결과는 뻔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각 도시시장들 절대 국힘당이 안 돼요. 안 되는 거 내가 알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선거에는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 나무에 꽃이 다시 피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